신성한 존재의 보호를 받다. 나는 첫 번째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국에서 일했던 캐서린 오스틴 피츠 같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유령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비밀 자금이 추출되어 암흑 프로젝트들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캐서린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재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녀를 파괴하려고 했다. 미국 최고의 투자금융기관에 있는 주류의 신용 있는 사람을 말이다. 그녀는 주택도시개발 차관보였다. 국방부에 있는 내 친구들 말처럼 여기서 10억 달러, 저기서 10억 달러, 금방 큰 돈이 될 거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세부 사항을 전혀 모른다. 누군가가 일하고 있을 조직의 한 부서는 다른 부서의 일부이고 이것 또한 다른 부서의 일부다.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통제된다. 정책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이며 그것도 초국가적이다. 미 합중국은 이 활동의 유일한 중심축이 결코 아니다. 이 집단에는 중국, 라틴 아메리카, 교황청, 다양한 기관들, 유럽, 러시아의 주요한 대표들이 있다. 국가적 경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적인 이슈들과도 무관하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것마저도 아니다. 그것은 기업적, 재정적, 초국가적, 그리고 종교적 이해관계로 결집된다. 그들은 정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있다. 오늘날 이 집단 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단체는 모르몬 제국이다. 모르몬은 고위층의 이 비밀 프로그램들과 연결된 방대한 재정적, 기업적 지문을 갖고 있지만 일반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CIA? 그 친구들은 애완용 고양이일 뿐이야.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사람은 록히트나 이 시스템즈를 위해 일하는 청부업자들이나 모터사이클 갱단인 악마의 사도라고 불리는 패거리들과 유착된 이 집단의 청부업자들이다. 이들은 지옥의 천사의 하부 집단으로 어떤 상황에서의 비밀을 강요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문과 인신공양과 생체 해부를 자행한다. 그들은 특정 상황들에서 비밀을 강요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산채로 절개한다. 내가 아는 에너지 과학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악마의 사도에게 희생당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들의 이를 목걸이에 덧끼워 걸고 다닌다. 그들은 그 희생자의 이를 뽑고 내장을 드러내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지금 그는 사회와 인간들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거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악마의 사도는 이 비밀의 핵심에 관여하고 있는 범죄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이 기업들의 보안은 전통적으로 워큰헛과 같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만 이런 부류의 비정통적인 하수인들도 있다. 내가 아는 애리조나의 한 비밀 공작원이 입수한 비디오 테이프에는 외계 복제 비행선 아니면 실제 외계 비행선이 통제력을 잃고 캐나다의 한 군사시설 근처에 착륙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수거 작전 과정에서 특수팀의 한 사람이 그 비행선을 필름에 담았다. 이 필름은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이 몹시 흔들렸다.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것은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의 사진 몇 장과 함께 나에게 보내졌다. 그것을 찍은 사람은 필름을 들고 자신을 UFO 연구자이자 디지털 영상 분석가라고 소개하는 비밀 공작원에게 갔다. 이 사람은 필름을 촬영한 사람에게 애리조나의 자기 목장에 있는 안전한 집을 제공했다. 물론 나는 그것이 조금도 안전한 집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어느 날 청부업자가 목장에 찾아왔고 부서진 우편함에 손가락 하나와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쪽지에는 TWEP라고 쓰여 있었다. 희생자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목장 주인이 이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이들 집단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습적으로 그 집단에 이끌려 들어온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마릴린 먼로의 전화 도청을 승인했던 제임스 지저스 앵글턴을 언급했다. 나는 그의 후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거부이면서 이 비밀 집단에 관련되어 있지만 국가정보기관과는 관계 맺지 않았다. 중요한 모든 것들은 국가정보기관에 바뀐 사적인 세계에 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행사가 끝난 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선생은 이 정보를 공개하는 예정 시각을 6년에서 12년 앞당겼습니다. 잘 됐군요. 우리는 이 문제를 나토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토 본부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분리된 활동이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그는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선생과 함께 일했으면 하는 것은 몇 년 안에 우리가 전 세계의 정계, 군대, 종교계의 중요 지도자들이 외계 생명체들이 발견되었으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외계 존재들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려면 조금 늦었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는 그들의 시간표에 맞추도록 정보의 공개를 늦춰달라고 말하려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은 전에도 있었다. T.E. 장군이 기억나는지 나는 말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개를 늦추면 그것이 지구가 가야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어젠다를 둘러싼 힘이 더 강화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사 앵글턴을 비롯하여 이 집단의 비교적 우호적인 구성원들은 차라리 일찌감치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림자 정부 안에서도 스파이전이 치열하며 아주 많은 파벌이 있어서 계속 동맹을 옮겨 다닌다. 지극히 역동적이다. 사람들은 이 비밀 통제 집단이 단일체이며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밀 통제 집단은 아주 역동적인 동시에 분열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는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일상적인 곳으로부터 오는 큰 보호를 받고 있다. 1998년 이후로 우리의 증인들은 그 누구도 입 다무시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협박당하지 않았다. 나는 2001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 앞서 그림자 정부의 한 조직원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선생 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지지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쪽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거나 조금이라도 위협한다면 아니면 내가 워싱턴 DC의 모임에 가는 길에 버스에 치이기라도 한다면 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요.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지상과 그 밖의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특별한 연적인 전사들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하무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힘의 견제와 균형 그것뿐이다. 거기에 약속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7세 때의 임사체험 이후로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색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 경험으로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잠깐 여기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운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사로서의 일을 제쳐두고 이 일에 전념했다. 고백하건대 나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일이 정말 그립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지구와 그녀의 자녀들이 내 환자들이며 그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와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인간 진화의 다음 50만 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 양자적인 우주적 순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좀 우습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UFO 가까이 있을 때 해를 입을까봐 걱정은 안 되나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전혀요.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빼곤요. 위협은 항상 인간들로부터 오지 외계 존재들로부터는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총을 빼들고 UFO를 향해 쏘아댄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다.
더 말해 무엇하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세티 일행을 쏘려고 한 적도 있었다. 1997년 멕시코에서 접촉 작업을 하던 5일 중에 4일 밤 동안 우리는 강도 때처럼 배회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무장 경관들의 공격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아틀리아 마야 근처 화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요새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경찰차 한 대가 보였다. 차 앞에는 무장한 경관이 라이플을 겨누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강탈하고 죽일 것이라는 섬광 같은 영상을 보았다. 우리는 명상 상태에 들어 있으므로 신성한 존재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특히 경관들에게 평화와 신성한 보호를 집중했다. 처음에 경관들은 불안하고 적대적이며 아주 위협적이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거의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총을 내려놓더니 경찰차에서 기타를 꺼내 주저앉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행들에게 말했다. 천천히 가진 것들을 모두 들고 차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떠나면서 기타를 연주하는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아디오스, 극도의 두려움에서 극도의 평화로움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 신성한 손길이 작용한 것이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타서 엄청난 속도로 숙소로 돌아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차분하고 몽환적인 상태에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무장했고 위협적이었으며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그 힘을 요청하기만 하면 신성하고 우주적인 존재가 심기롭고도 빠르게 상황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경험이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폭로. 우리 가족은 1998년 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의 엘버말 카운티로 이사했다. 우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행정부, 대통령, 군대, 국제사회의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겁먹거나 좌절했다. 우리는 더 많은 증인들이 앞으로 나서도록 설득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0여 명 남짓한 증인들은 군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의 내부자들로 400명을 넘어섰다. 직원 1명, 사무실 하나 없이, 그리고 주 수입원도 없이 우리는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1998년 우리는 연구와 전 세계적인 여행, 영상 촬영, 파일 보관, 사진 인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행사 준비, 홍보 회사와의 계약,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출법을 위해서는 200에서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어 가던 2000년 한 여성이 우리와 연결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증인들의 다큐멘터리에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자금을 대겠어요. 그녀는 이 일에 200만 달러를 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두 달 만에 그녀는 모든 일에서 손 떼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비용을 내 신용카드들에 의지했다. 장비, 유럽에 있는 증인을 취재하는 여행 경비 등등을. 하지만 그녀는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나 서명의 진실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용카드로 $10,000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렇게 2000년 6월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그해 8월에 다시 멈춰 서게 되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딪힌 이런 형태의 속임수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살인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집단을 겪어 나가던 시점에 이제는 이런 종류의 유인상술과 배신에 넘어가게 된 것에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암과 싸우면서 사리와 빌 콜비를 잃었고 거기서 생존하자 버지니아로 이사해서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지키려 노력하면서 내 의사 작업을 뒤로하고 이토록 잔인한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우리 프로젝트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시점에서 그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그해 8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중지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때 잔 브라보 박사가 나타났다. 잔은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액의 기부를 했고 그것으로 2001년 디스클로저 행사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경비를 지불할 수 있었다.
만일 잔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잔. 일단 일이 정상화되자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여행하면서 증인들 대부분을 내 스스로 촬영했다. 나와 기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를 공중에 뜨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 기계에 관한 지구 위에서 가장 바보 먹통인 내가 혼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다니 그것은 정말로 기적이다. 나는 목에 관통상을 입은 사람에게 삽관하거나 심장에 세동을 멎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라니. 일단 충분한 수의 증인들을 찾아내자 그들의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나서 우리는 공개 행사를 위한 날짜를 잡았다. 그것은 최소의 자원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함께 이룬 엄청난 작업이었다. 우리는 구소련에서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전역에서 110분에 넘는 분량의 비디오 증언 영상을 확보했다. 우리는 모든 시기에 걸쳐 1940년부터 1990년대까지 모든 기관의 내부 증언을 갖고 있다. 나는 모든 원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2대의 G4 애플 컴퓨터와 간단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비디오를 검토하고 편집하고 골라내고 모든 장면과 모든 증인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었다. 이 일은 나 혼자 했는데 전체 구도를 잘 아는 사람이 영상을 편집해야 했기 때문이다. 110시간짜리 증언을 35시간 정도로 편집했고 다시 이것을 18시간 정도로 편집했다. 이 18시간짜리 비디오 영상을 제프 틸에게 주었고 레이저 퍼시픽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2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작업해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라는 이름의 비디오를 만들었다. 우리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자원봉사와 기부된 재료와 정성 어린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그는 35시간짜리 비디오는 35시간짜리 오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 오디오 테이프는 글로 옮겨졌고 이것을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겨 놓았다. 이 녹취록은 무려 1200페이지의 분량이었다. 이 기록은 디스클로저 책으로 엮기 위해 압축되어야 했고 정부의 모든 관련 문서와 기타 문서 그리고 성명서들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기 위해 2달여 만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써야만 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 빼앗는 작업이었다. 우리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예약했고 저명한 백악관 특파원인 사라 맥클렌턴이 공식적인 진행자가 되어주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일에 착수했을 때 우리가 고용한 홍보사 직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여성 혼자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뿐이었다. 나는 언론에 제공하기 위한 공식 성명을 작성했고 그녀와 나는 UFO 사건들에 대한 수십 명의 군 관련 극비 증인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됨은 언론에 알렸다. 우리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모두가 2001년 5월 9일에 일어날 사건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행사에 홀로만 룸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만 충분하실 겁니다. 아니요, 볼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방은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사용 못합니다. 이게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될 겁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볼륨 전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레이건 대통령이나 와야 그 방이 가득 찰 텐데요. 그냥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말은 듣지 않으시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있던 그날 프레스 클럽의 이 직원은 볼륨을 내준 것을 무척 기뻐했다. 그 방은 22대의 방송사 카메라와 많은 언론사 기자들로 들어찼기 때문이다. 21명의 군 정보와 관련 증인들이 참석했다. 커넥트 라이브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공식적인 앱캐스트와 인터넷 호스팅 업체였고 CNN과 국방부에도 방송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행사 전체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넥트 라이브의 사장은 행사가 끝난 뒤 우리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 증언에 처음 1시간 동안 외부적이고 전자적인 혼선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이런 일은 결코 생긴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웹캐스트를 방해하기 위한 NSA의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전날 밤 보안 요원은 그런 일을 초래한 활동, 곧 실행 계획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웹캐스트는 1시간에 지난 뒤에 정상화되었고 인터넷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가운데 끝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커넥트 라이브 사람들은 나를 이끌더니 그때 사용되었던 대역폭의 촬영을 보여주었다. 이 행사에서 모든 TI 라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 웹캐스트에 이만큼 많은 양이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행사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50만 명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 접촉하려고 시도했는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 2시간짜리 행사 전체를 본 사람은 300만 명이 넘었다. 이 행사는 CNN과 BBC와 그 밖의 대부분의 큰 뉴스 프로그램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총 지배인인 그곳에 와서 방송사 사람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뉴스 네트워크들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엑스파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행사는 엄청난 흥분을 몰고 왔다. 이 일로 이 주제와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안보, 그림자 정부의 통제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 행사에 대한 소문은 퍼져 나갔다. BBC와 미국의 소리의 취지와 다른 많은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한 결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듣게 되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직원들은 우리가 수백만 달러의 예산과 수많은 직원들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놀라운 헌신뿐이었다. 우리에게 한 명의 임시 홍보 담당 여성을 제외하곤 고용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믿기 어려워했다. 총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가 여기서 열렸던 행사들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된 것입니다. 그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그곳에 왔던 이후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가장 많은 매체들이 참석했던 행사였다는 점도 말해 주었다. 대중매체가 이 행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루도록 허용되었거나 아니면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도 많이 알려진 행사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이 일은 방송 전파를 타고 아주 빠르게 전해졌다. CNN 헤드라인 뉴스에서 간략히 다루어졌고 CNN 인터내셔널은 실제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었다. 러시아의 프라우다 와 중국의 관영통신도 그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나를 취재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큰 뉴스 매거진 같은 대형 언론사들이 이 일을 흐지부지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네요 라고들 말하지만 나중에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게 하질 않을 겁니다. MBC 뉴스의 제작 책임자인 아이라 로슨은 마이클 윌러스의 60분에서 일해온 핵심 조사관이었고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1년 이상 관여해왔고 우리 집에 오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사거리들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문서들과 증언과 정보를 주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프라임 타임 라이브와 비록 시리즈로는 아니지만 20대 20에서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그러나 내셔널 프레스 클럽 행사 뒤에 그는 전화를 걸어 내게 말해왔다. 이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왜요?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는 물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닥터 그리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 그는 나와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마틴 루터 킹을 저격한 비밀스러운 FBI의 이해관계들을 밝히는데 그들이 함께 갈 수 없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다. 로스는 이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 또한 싫지 않았다. 따라서 ABC가 결국 UFO 문제로부터 어떻게 뒤로 물러서야만 했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웠다. 거기에는 이 일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게 내버려두지 않으려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비밀 통제자들은 대형 방송사들이 이 일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고 파헤치기 시작하면 완전한 은폐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전체 틀을 헤집고 싶을 만큼의 충분한 자신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해 집단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파헤쳐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힘 있는 제도적 지원이나 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을 상상해보라. 우리에게 500만 달러 또는 1000만 달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완전히 종식시켰을 것이다. 이제 문제의 많은 부분을 대중의 손에 달렸다. 정보는 이제 대중에게 있다. 사람들은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증언할 수도 있고 그들의 공동체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행사가 있던 다음 날 우리의 증인 한 명이 백악관 밖에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배지를 달고 서 있었다.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앤디 카드가 나와서 그것을 보더니 말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증인은 앤디 카드에게 브리핑 파일을 건네주었고 카드는 그것을 바로 백악관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워싱턴 타임즈는 그것에 대해 반면짜리 커다란 기사를 실었고 이 신문은 공화당 유력 일간지이자 분명 백악관에서도 읽고 있는 신문이다. 행사가 있었던 오후 우리는 의회의 상당한 구성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원 의원 데드 케네디에게 브리핑 문서 전체를 건네주었다. 의회 안에서 진보적인 간부인 하원 의원 구시니치는 우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다. 플래스 클럽 행사가 끝난 바로 직후 9명의 우리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앉아서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UFO 문제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짤막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증인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는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의회에서의 나는 경력을 통틀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 문으로 들어올 때 그런 에너지와 기상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내가 만난 정부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고 틀림없이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의회에는 우리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주위에 의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나를 소개해준 배우 존 사이퍼와 캐럴 로지는 당시 나사의 수장이던 다니엘 골든을 만났다. 골든은 SAIC에서 나사로 왔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 등과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 갖고 있다. 하원 의원인 버질 구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으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나와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선생께서 하는 일에 대해 읽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읽고 있죠.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쇼를 정말로 연출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선생이 쓴 것처럼 그들은 더없이 비밀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거칠일 뿐입니다.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 합중국 의회에 있는 우리들은 허수아비 들입니다. 내가 말했다. 예, 의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뭔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의논했다. 이 만남이 끝나갈 무렵 그가 말했다. 나는 정말 그 기술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고대하는 일이지요. 선생께서 다음번에 해야 할 일은 베일에 감춰진 기술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나는 이 말들을 많은 하원 의원들로부터 들었다. 구두 의원과 나는 대중매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통제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셰프 의원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는 차단되고 조롱거리가 되며 공격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에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 디스클로저를 실행화하는 데는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있으며 그 최악의 장애물은 대중매체의 부패와 통제자. 대형 매체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이 통제 집단의 최악의 무기가 뚫고 들어가 있어서 여기 미국에서는 중앙의 관영통신보다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중국 관영통신과 프라우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뉴스워크, 타임 등보다 훨씬 더 잘 보도했다. 자유로운 언론은 미주류 언론들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짐작도 못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래요. 온갖 디지털 답동산이 속에서 무시되고 잊혀버릴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몇몇 비주류 잡지에 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대형 매체, 대형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대형 출판사, 대형 신문, 대형 전자 미디어와 TV를 말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고 비밀 정부의 앞잡이들에게 통제되고 있어요. 거대한 대중매체의 제국은 비밀을 지키는 초국가적 그림자 조직 속으로 수평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여우가 닭장을 지키고 있는 격이다. 타임라이프의 이사였던 밥 시왈츠는 대중매체가 왕의 오른편에 앉아 서기가 되거나 받아쓰거나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말을 1990년대 초반 뉴욕에서 내게 해주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제사 계급이 없는 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마음속에 그렸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은 수십 년 동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